자, 지금 보면, 음, 딱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저는 3월 초에 나왔던 그 급락과 반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움직이는 느낌.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3월 초에 나올 때는 반등도 엄청 셌잖아요. 지금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자,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일 한 8시 10분이었나요? 한국 시간으로? 8시 10분이었나? 트럼프가 또 타코를 했죠. 전형적인 트럼프 타코가 나왔는데, 자, 그 형님 저, 미 박사님이랑도 친해요. 뭐랬어, 그 형, 자, 딴 얘기 합시다. 주식 얘기 합시다.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트럼프가 8시 10분 저녁에 타코를 했죠? 자, 이거 저 어떻게 봤냐면, 제가 어제 7시부터 8시까지 방송이었잖아요. 방송하고, 제 차를 타고, 같이 출연했던 이제, 이경영 대표하고,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옆에서 갑자기, 야, 유가가 12% 빠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지금 날 놀리나, 지금 갑자기 장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유가가 12%가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 거짓말 좀 그만해.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아니야, 진짜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보니까, 뭐야, 야간 선물이 7%인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더니, 트럼프가 또 타코를 했다. 그래서, 결국 최후통첩이라는 키워드가 어제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어제 입장에서 보면 반등하기가 어렵다고요, 장중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뭘 한다고 하는데,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 굳이 어제 주식을 살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딱 하나 있죠. 트럼프는 또 말을 바꿀 수 있어. 요거 하나 믿고 하는 건데, 야, 이건 좀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어제 장이 그래서 반등을 못한 거예요. 어제 장이. 물론, 이제 그런 심리가 깔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죠. 근데 어제 선물 매도는 조금 결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거 분봉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 검은 선이 어제 확 튄 게 보이시죠, 요거. 이게 어제거든요. 막판에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어쨌든, 아침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이 검은 선이 확 튀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방 베팅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떤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하방 베팅 포지셔닝이 된 거라고요, 어제. 그래서 조금 리스키한 거예요. 앞에 3월 달에 막 급등 나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미결이 계속 줄잖아요. 이 검은 선 보세요. 이게 이제 3월 초인데요. 급락했다가 급반등하고 뭐 이거잖아요. 이게 계속 줍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동시만기를 코앞에 뒀으니까 미결제가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뭐 인식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최근 근래 들어와서 파생 쪽에서 이런 움직임 나온 거는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최근에는. 그 말은 조금은 그래도 경계할 만한 수급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수급이.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 트럼프는 타코를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외국인들이 만기약 때렸잖아요. 장중에 한 15,000개 때렸었거든요. 끝에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건데, 그럼 얘네가 갈래는 두 개죠. 오늘 갭상승을 한 이후에 미결제가 쭉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했으면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3월 초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되게 미온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를 그렇게 하고 오늘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제가 볼 때는 어제의 매도는 해지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트럼프를 종잡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전쟁도 종잡을 수가 없으니 뭔가 해지는 해야겠고, 주식은 많이 들고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선물이 해지 수단으로는 되게 제격이긴 하거든요. 요즘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그런 수급이었다 보니 굳이 오늘 갭상승에 놀랄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 이제 거기에 대한 이탈이 없습니다. 그쵸? 유결제 굉장히 스무스하죠. 외국인 수급 없죠.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시가 상승 이후에 쭉 밀리는 배경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일 유예였나요? 5일? 5일 유예 뭐 건설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 대화를 위해서 5일 정도 유예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빨리 끝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뭐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제 트럼프가 트윗을 날린 거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트럼프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혹은 어떤 최근의 전반적인 뭐 증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물론 이제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거고, 그리고 지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저는 전개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은 트럼프가 전쟁만 끝내면, 조기 종전만 시키면 또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3월 초에 만든 거는 무언가 결이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일단 선물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상승은 쭉 밀리네 계속. 사실 선물의 지금 레벨은 어제 오전 정도 레벨이에요. 사실 좀 아쉽죠, 반등치고는. 반등치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코스닥은요,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100 레벨 여기 기준. 그러니까 어제 참 공교로웠어요.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저는 오늘 물론 이제 트럼프의 액션에 따라 뭐 천차만별의 시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코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오전에 밀었다가 오후에 들어올리는 거 정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것도 맞아요. 트럼프가 끝내고 싶다고 끝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끝낼 수 있다고, 끝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무조건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 요거를 제가 딱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출연해서도 그분도 뭐 똑같은 얘기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전쟁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필 이란이라는 게 문제고, 왜냐면 이건 유가를 건드리는 문제니까요. 하필 이란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요. 요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상승 동력은 계속 변하지 않는 거는 유동성과 AI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에 금이 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키워드가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에 기스가 나는 상황이 뭐예요? 결국은 금리인데 금리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죠? 국채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ME 패드워치가 있어요. CME 패드워치가 있다고요. 요게 사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이 되고 결론은 전쟁 끝나고 유가 레벨이 올라왔을 때 어떤 지표 확인도 잘 돼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갈 것 같아야 그때 본격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전쟁이 일단 끝나면 급등을 하겠죠. 근데 온갖 지표들을 그 다음에 확인을 할 거고 요 과정이 지나야 상승을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요 관련돼서 국채금리를 한번 보시면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러한 우려들도 다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채금리가 10년물 한번 봅시다. 지금 4.3이거든요 4.3이에요 4.3인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죠. 여기 제가 줄거놓은 레벨이 4.4 정도 돼요. 여기가.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전 위험하다고 사실은 본단 말이죠. 실제로 패드워치를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보면요. CME 패드워치를 보면 자 인플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금리. 핵심은 금리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인플레가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는 또 전쟁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는 거지,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인데, 이게 지금 CM이에요. 이거 혹시 요즘 보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동결 확률이 이거 언제까지예요? 내년 가을까지 동결 확률이 지금 제일 높아요. 내년 가을,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개월 정도? 동결 확률이 지금 제일 높잖아요. 이게 지금 정배라고요. 시장의 컨센이 돼버렸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원래 금리 인상, 여기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 확률은 계속 제로였거든요? 이게 생겨버렸어요. 이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적은 확률이지만. 이게 생겨버렸다고요. 물론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을 하겠죠. 근데 이건 계속 변하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변한다고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이런 것들도 좀 변할 거예요. 요 확률이 점점 또 없어지고 요 확률이 조금 늘어나겠죠. 뭐 아직까지는 올해 연말부터 해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할 확률을 더 높게 보고는 있는데 이건 아마 전쟁 이슈에 따라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0%였어요. 인상 확률 없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금리 인상 확률 저거 왜 생겼다고 보세요? 뭐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도 뭐 영향은 있겠지만 인상 확률이 이제 프라이싱이 된 이유가 된 시점이 지난주 후반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거 얘기했었나? BOE 때문이에요, 사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4월부터 금리 올릴 수 있다. 누가? 영국이 이런 지금 프라이싱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미국 그 금리 인상 확률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중요해진 거예요. 전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시장의 동력을 건드리는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어져가지고. 이거 빨리 끝나긴 해야 돼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뭐가, 예, 좀 수월하게 풀릴 텐데. 자, 이해되시죠, 이거?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요. 빨리 일단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가가 레벨업이 됐을 때 지표들을 확인하고,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캐비넛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의 상승이, 또 한 번 크게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죠? 그 외국계 IB에서 어제 나왔던 보고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똑같아요. 뭐 실제 CME 패드워치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였냐면, 전쟁의 진행 경로에 따라 금리 인하도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리포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딱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나? 시장 일각에서는 네타냐후가 사실상 조종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저도 약간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네타냐후가 진짜 나쁜 놈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원래는 하는데. 무슨 전쟁 광도 아니고 진짜. 하여튼 빨리 전쟁은 종식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시간을 일찍 하니까 이거 시장 얘기 보통 한 요 정도 하면은 한 10시 반쯤 돼야 되는데 이제 10시 10분이네. 난 방송 빨리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참. 자, 한번 봅시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아니, 개 같다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게 개 같은 게 뭡니까? 뭐, 아이디도 CK는 전설이다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어리신가 보네. 그쵸? 나이 어리시죠? 말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말 곱게 하시고, CK, 요즘 잘 나가죠? KC?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이게 오늘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하라고 해서. 파이버 프로 세네. 자, 오늘은 일단 봅시다. 제가 오전에 그냥 세다라고 느꼈던 것들은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광통신, 이거 세 개거든요. 반도체, 우주항공, 광통신. 2차 전지는 어제 유독 셌던 게 얘죠. LNF. 요즘 좀 LNF가 세요. 진짜 LNF를, 저도 에코프로만 보다가 LNF를 다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어쨌든 LNF.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 근데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만 움직여요, 지금. 바이오는, 자, 이게 지금 시장의 생리가요. 시장이 갈 때는 바이오가 갈 거예요. 시장이 갈 때는 바이오가 갈 건데, 오늘은 지금 지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죠?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바이오 좀 약해요. 그래서 전 약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해야 되냐. 시장이 치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 시장이 치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 3월 초에 나왔던 반등보다도 훨씬 약하고, 뭐 요런 그림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좋을 만한 환경은 아니고, 당연히 이럴 때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 했죠?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이것도 차익 많이 나오는데, 지수 내려오니까 차익이 계속 나오네요. 오늘 AD테크가 제일 좋은데, 아까 코리아 서킷도 많이 올랐었는데, 다 밀렸네요.
반도체도 거점에서 좀 밀리고 있고. 자, 얘가 광통신 이쪽하고, 광통신, 우주항공.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반등장이니까 그런 건데, 에너지 관련주도 사실은 조정 줄 때는 좀 봐야죠. 코스피요? 시장이 빠르게 씹고 있다고요? 예, 빠르게 씹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외국인들이 포지션 풀어야 간다니까요. 이게 어제 매도한 거 이거 좀 풀어줘야 가요. 그냥 안 풀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올라가기 조금 힘들어요. 어제 미장도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는 제가 볼 때 뭘 해야 되는 구간이냐면, 어제 이게 개파락이 자꾸 이렇게 빈번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한 건데, 내가 이 자리 깨면 손절해야지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난 여기 깨면 손절할 거야. 근데 이러고 끝났는데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예, 그런 게 덜한데 이 깰 때 손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갭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래버리니까 야, 요즘 이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장은 초반에 일부 손절을 못했으면 장중으로 가면 갈수록 손절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개파락한 다음에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밀었잖아요, 시장 자체가. 초반에 손절 못했으면 뒤에는 못한다고요. 그게 맞고요, 또. 왜냐면 어차피 반등할 테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위로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어제 손절가가 이탈이 됐는데 손절 못한 것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 줄이는 구간이에요, 사실. 뭐 저도 문자를 그렇게 보내긴 했는데 그런 거 하는 구간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시장이 그 3월 초에 반등은 엄청 셌는데 아마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반등의 과정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등이 계속 지속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죠. 좀 결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밀긴 한다, 근데. 뭔가 스텝이 지금, 이게 코스닥이 이럴 때 가져야 되는데, 바이오가 너무 약해가지고, 바이오를 돌려야 돼요, 사실. 거의 다 빼가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보면서. 야, 약간 기분만 상하는 장인데, 이거는. 기분만 상하는 장인데요. 줬다 뺏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자, 지금 선물이 1%면은 강보합이죠, 이 정도면, 요즘은. 예, 선물 쫙 내렸고. 코스닥도, 예, 1%. 음봉.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네요. 예. 눈치를 많이 보는 시장이네요. 석유주가 올라오는 건 딱 그거죠. 시장이 내려오니까. 내려오니까 올라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종가 매수 그것도 이제, 종가 매수해서 다음날 개파락도 요즘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 네타냐후 좀 어떻게 해봐요, 걔. 그 양반이 내가 볼 땐 제일 문제야. 트럼프는 전쟁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네타냐후는 아닌 것 같아. 걔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지금, 야, 오전에만 해도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셌는데, 반도체도 지금 응전이 되게 꽤 많이 됐고요.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2차전지만 몇 개가 좀 버티고 있는 게 다인 것 같고, 2차전지는. 다 그냥 골고루 내려오네요, 골고루. 골고루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 건설주도 오늘 많이 빠지고, 원전도 많이 빠지고, 그쵸. 원전, 건설, 풍력. 야, 이건 뭐, 다 빠지네. 조선, 그나마, 통신 장비가 그나마 제일 나 보이기는 하는데, 8% 좋네요, 오늘. 자리가 어제 좋았어요. 시장이 찝찝해서 못 샀는데, 사실 저거는 어제가 좋았던 자리고. 1%. 그리고 감사 보고서요. 이제 아니 2차 전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2차 전지가 좋은 건가? 뭐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얘네가 그냥 센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하고 LNF. 얘네도 좀 세긴 하네. 근데 요즘 많이 오른 대주전자는 오늘 좀 빠지고요. 엔캠은 이거 감사 보고서 이슈에 걸려가지고 그 기한 연장했죠, 얘. 엔캠은 맨날 문제되네. 옛날에도 한번 뭐 문제된 적 있지 않나요? 엔캠은 맨날 시끌시끌해. 최근에 반도체에서는 피롭틱스가 감사 보고서 이거 제출 기한 연장했잖아요. 뭐야 이거? 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아유, 뭐 복잡해. 감사 보고서 재발행 막 이러고 있네. 여튼 자 그렇고 요즘 뭐 AD테크나 이런 거 센 거는 그거 때문이죠.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딱 두 분야인 게 하나가 오사트 쪽, 특히 그 엑시노스 관련주인 두산테스나 가장 대표주고 최근에 네페스아크의 상승 원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죠. 근데 이게 가온칩스가 있고 AD테크가 있는데 둘 다 시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온칩스보다 AD테크가 실적 돌아 나오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고, 그리고 가온칩스는 아마 다음 달 초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D테크가 좀 잘 가는 게 아닌가. 얘는 기존에도 잘 갔어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여러분. 전자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들고 가도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좀 쉬어야 된다니까요. 쉴 때는 쉬어야 더 멀리 가죠. 얘는 쉬어야 돼요. 이게요, 제가 이거 이 얘기도 이미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올 때 그냥 위로 쏴버렸죠? 고점 뚫었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번 고점이 되게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반대로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쉬어야 된다고요. 수렴 좀 해야지. 쉬었다 가면 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사실. 근데 이 쉰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쉰다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수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럼 굳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액션을 할 건 딱히 없어요. 대신 신규 매수의 매력도 크게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얘네는 쉬어야 된다니까? 그럴 확률이 높고요. 전자닉스.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제 사실 미시장에서요, 마이크론만 빠졌어요. 미라클 메이커님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 저게 맞아요. 그냥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그게 수급이 꼬이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쉴 때 쉬어주고 가야 올라갈 때 탄력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론은 어제 혼자 빠졌죠. 거의 미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빠진 주식이 마이크론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사실 오늘 반도체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내는 축에 속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아니, 이게 쉴 때 쉬어야 멀리 간다니까요. 진짜로. 인텍플러스 이거 요즘 좋네. 얘도 어제 기준 자리가 좋았네. 바이오, 이거 바이오가 지금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자, 바이오 얘기 좀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죠. 이게 코스닥 차트고, 이게 거래소 차트라고요. 이게 코스닥 차트고요. 심지어는 이제 정부 정책은 다 코스닥 활성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정책의 수혜를 받고 기술적인 위치도 우월한, 수급적으로도 훨씬 나아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거래소보단요 코스닥 수급이 훨씬 좋다고요, 사실은. 얘가 가야 돼요. 얘가, 우리가 이제 테마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해야 그 밑에까지 낙수가 들어오듯이, 얘가 가야 시장이 확 좋아져요.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계속 고가를 갱신을 해야. 지금 그게 어쨌든 3월 달에 전쟁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요. 딱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 시장은. 그 정도인데, 여기에서 바이오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는 거죠. 문제는, 바이오는 본격적으로 어떤 코스닥 지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섹터인 거지, 지금같이 어떤 불안한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유리한 섹터는 사실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전쟁 이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 그 중에서도 유동성에 기스를 내는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바이오가 딱히 좋을 거는 또 없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요, 금리 인상 확률이 생겼다고 바이오는 빠져 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논리인 게, 사실 아직 어떤 액션도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패드워치상에서의 시장의 컨셉만 계속 오락가락 할 뿐이고, 그러면 역으로 오늘 2차전지는 왜 반등하는데요? 사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항상 필요한 섹터고, 그래서 시장 내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를 약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많이들 인식을 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바이오가 못 가면 시장 못 가요. 코스닥 1500도 못 가고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그게 갈 거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오를 빼놓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단장은 지수가 치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 자리만 잡아놓고 전쟁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좀 부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은.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수가, 최근에 3000단도 보셨잖아요. 바이오는 치고 갈 때 정말 무섭게 치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치고 가면 지수가 되게 쉽게 올라간다고요. 결국 바이오의 역할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지금 시점이 부담스러운 건 시장 자체에 어떤 시장 자체가 느끼는 부담하고 다 있어요. 시장 자체가 느끼는 부담하고. 바이오가 가야 지수가 갈 겁니다.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그 와중에 몇 개는 또 치고 가. 올릭스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액티브 펀드의 어떤 폐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출범하면서부터도 시끌시끌했잖아요. 종목 노출 이슈로 인해서. 근데 액티브 ETF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도 아니에요. 보니까 요즘 또 전쟁 이슈가 있어서 얘네들이 막 편입 편출이 되게 왔다 갔다가 심한데, 하필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관들 수급이 들락날락거리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제가 이 얘기도 어제 했죠 이미. 그러니까 BH도 대표적인 거라니까요. BH. 아니 이게 움직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관이 사서 올렸고요, 기관이 팔아서 뺐고, 기관이 사서 올렸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게 보면 여기가 한 22,000원 막 이럴 텐데 여기가 15,000원이라고요. 그러면은 대략 10%, 20%, 30%, 35%를 뺐다고요. 기관이 지들이 사서 올리고 지들이 팔아서 빼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올려버려요. 심지어 얘는 나름 되게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 BH예요. 이게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얘는 좀 무겁거든요, 원래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요즘 약간 요런 뉘앙스의 수급들이 많아요, 기관 수급들이. 엔캠은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제가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감사보고서 안 나와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온다고 하겠죠. 예, 제출만 지연이 된 거지. 제출 기한을 30일로 5영업일 연장한대요. 감사 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당연히 우려스러우니 빠지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감사 보고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자, 웬만한 회사는, 맞아요. 이런 사례는 드물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피하기도 솔직히 어려워요. 이런 게.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이런 거를 어떻게 미리 알고 피하겠습니까? 그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엔캠은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무슨 매출 가지고 뭐 말 많았던 회사인데, 사업보고서 나오고 나서. 매출 정정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뭐 그런 거고, 아니요. 좋은 회사들도 항상 간보 시즌에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케어젠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것도 옛날에 감사보고서 문제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3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 케어젠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걸렸었다고요. 요때 이제 거래 정지 됐었거든요. 요거 간보
이슈 생겨가지고. 감사 보고서가 은근히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종목들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어려운 거죠. 예, 이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감사를 위해서 비용 지불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기재를 안 한 기업들이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해 놓은 기업들은 괜찮다라는 논리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제 기억에. 이게 19년, 20년 이때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실 수 있고, 어제까지 발표를 했어야 돼요. 감사 보고서는. 지금 어제까지 발표를 안 했으면 전부 지연인 거거든요. 그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죠. 아니,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뜬금없이, 근데 얘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 떴잖아요. 그거는 회사가 엎어질 만한 이슈는 아닌데, 엎어질 만한 이슈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 150에서 탈락을 하죠. 왜? 환기 종목이 됐으니까. 이거 자체도 큰 이슈는 아닌데요. 이거는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적정하게 다 맞춰주면 또 풀린단 말이죠. 대신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제가 볼 때 하이젠 RNM한테 제일 컸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어서 패시브로 들어온 돈들이 있는데, 현대입스가 지금 반사이익을 얻잖아요. 얘가 코스닥 150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인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딴 거, 감사보고서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은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살아날 방법?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가는 지금 패시브 자금 때문에 저는 영향을 이 종목은 좀 받고 있다. 얘네들이 그 코스닥 150 편출로 인한 그런 좀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어제 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어제 장에서 빠졌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이제 전일장에서, 이건 뭐 다른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장에서 버텨내거나, 최근 전쟁통에도 강했던 부류가 상대적으로 오늘 약해요. 전반적으로. 이것도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오늘 있어요. 이걸 혹시 느끼셨다면 시장을 잘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장이 이래요. 약간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장이. 3월 초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3월 초랑 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야, 오늘 반등은 일단 갭상승은 했는데, 야,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요. 오늘은 일단은. 이거 혹시 느끼세요? 이거? 혹시 느끼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아침부터 난 이 생각 들던데 계속. 오늘 빠지는 것들 보면 그동안 좀 잘 버티던 애들이에요. 못 가던데 걔네들은. 뭐 가는 것도 있긴 한데 못 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원래 올라가는 장은 그렇잖아요. 강했던 종목은 더 가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물론 가는 종목도 있어요. 뭐는 뭐냐 뭐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원희가이패스 이런 거 세던데. 예, 가는 종목 있습니다. 있는데 올릭스도 세고 뭐 한데,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이렇다. 도망가야 되냐고요? 오늘 아침에 풀매수할 자리가 도저히 아닌데, 예, 이러이러한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그 3월 초에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이 변동성 장에서 빠질 때도 세게 빠지고 반등도 되게 세게 온다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많이들 봤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하고 밀리는 거에 좀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시장은 잘 없긴 했거든요. 전쟁이 끝났다고요? 전쟁이 끝났나요? 기존 보유분 홀딩이지 맞죠, 지금은? 대박 날 거니까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내일 아마 이벤트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공개 방송 포함, 굿모닝 작전 여기서, 이벤트를 좀 안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3개월이면 한 3개월 놓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한 6월 말이죠. 지금 3월 말이니까. 한 6월 말까지, 즉 상반기까지, 지금 당장은 전쟁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심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이분들 근데 너무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의 지금 반등 후 하락에 많이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지만, 야, 이게 말이 돼 정도는 아니에요. 일견 이해가 되는 움직임이기도 한데, 저는. 저 말도 맞아요. 제가 저 얘기도 했죠.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반도체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장이 자신감을 얻으면 어떤 것들이 가냐면 바이오가 가요.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갑자기 2차전지만 조금 그냥 올랐고, 아침에 반도체 좀 센 듯 하다가 다 밀렸고,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간만에 늘어난 미결제인데, 이거 외국인들이 매도 쳐서 만든 건데, 트럼프가 타코를 해도, 그래서 갭상승이 나와도 포지션을 안 푸는데요. 포지션을 풀었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274계약을 사고 있진 않겠죠. 약간 수급적으로 짓눌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밀어주면서 딱 요까지만 분위기가 형성이 돼도 코스닥이 일단은 가기 시작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우러지면 본격적으로 쭉 올라가는 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전쟁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둘 다 전쟁 끝나고 싶대요. 근데 이게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 끝내야 될 텐데 트럼프 뭔 생각인지. 아유, 응? 전쟁을 끝내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건데. 지수는 계속 내려옵니다. 반등이 해도 너무 약하네. 자, 유가 얘기도 자꾸 이제 하시는데, 유가가 지난주까지는 유가의 분단위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유가 때문에 안 좋았나요?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어제 안 좋았던 거는 그 최후 통첩이란 키워드가 저는 약간 직격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아침이었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장은 반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단 다음날 아침까지 보자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참 공교롭게 우리 NXT 끝나고
8시, 오후 8시 NXT까지 다 끝나고 10분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타코를 해버리죠.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춘 것처럼 마치. 근데 그 타코라는 게 결국은 5일 연기잖아요. 5일 동안 협상하겠다잖아요. 뭐 협상 자체는 좋지만. 그리고 지금 유가가 한 90불 하나요, 지금? 한 그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얼마야? 유가가 얼마입니까? 91불. 91불 정도 하네. 제가 유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가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이게 깨진 차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또. 보면. 이게 깨진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21선도 여기 살아있고요, 이렇게. 유가가 많이 내려왔나? 이게 많이 내려온 건가요? 90불이? 60불대였는데, 원래. 그럼 전쟁 나기 전보다 여전히 50% 올라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가는 여전히 많이 올라 있기는 해요, 레벨이.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또 이런 구간들 지나가죠. 또 지나가고, 또 사는 족족 올라가는 시장이 또 올 거고, 이제 지금 그 과도기 단계인 거고, 지금 시장은. 근데 그냥 오늘 장 하루에 너무 목매시는 거 아닌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니, 막 그 난리가 났었는데 삼성전자가 강보합인 게 참을 수가 없나요, 혹시? 그런 거예요. 지금 종목들 다 내려왔잖아요. 기아는 3%나 빠졌네. 아휴, 참. 그 혹시 갭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요거? 요 갭 메꿀 것 같다.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말이 정확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때 생각을 많이 해서, 야씨, 오늘 반등 세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색깔이 다르죠, 이때랑. 봉 모양은 뭔가 비슷한데, 이때는 빨강색이고, 오늘은 파란색이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죠. 뭐, 말 그대로.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처음 하면서부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월 초에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포인트들도 제가 다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어떤 트럼프의 타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딱 그거예요 그냥. 점심은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어제는 굶었고 오늘은 먹을 거고 여러분 차분히 하시면 돼요. 오늘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응? 아유 이분들 진짜 뭐야 경락이 형 말이 딱 맞네. 어. 근데 이 형은 오늘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긴 하던데. 여러분들 기운들 내세요. 네. 이거
오늘 지금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게, 와, 씨, 이게 말이 안 될 수준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운동하는 아저씨는 저 가서 운동이나 좀 하시지. 운동하다가 왜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운동하세요, 운동. 네. 피디님, 제중 강퇴 좀 시켜. 음, 반말을 해, 왜. 운동하는 아저씨 나가, 너. 운동이나 하러 가, 엄마. 아유, 씨. 아까부터 말 좀 이상하게 하더만. 나가, 빨리 운동장으로 나가. 10바퀴만 돌고 와. 아유. 자, 종목들이나 한번 봅시다. 뭐 시장이 자꾸 내려와서 좀 재미가 없기는 한데, 음, 반도체도 아까보단 확실히 많이 내려왔네. AD테크, 원익IPS, 코아시아. 센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텍플러스, ENF 테크놀로지, 잠깐만. 몇 개가 좀. 건설주도 많이 빠지고, 원전도 많이 빠지고, 참. 삼육물산, 이거는 그거, 플라스틱. 지금 전쟁 또 수혜라면서요?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테마주죠, 뭐. 삼육물산. 그 세린 BNG 이런 거 아닌가요? 삼육물산, 세린 BNG, 한국 패키지인가? 예, 요런 게 이제 그 플라스틱 삼총사잖아요.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세린 BNG. 테마주, 전형적인. 아이고야, 흥하용 같은 거. 전쟁 테마주. 아유. 대성화이트. 저분도 뭐 이게 마음을 곱게 쓰셔야지. 어제 전략 매도했는데 트럼프가 타코에서 화병 날 뻔했다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빠져서 기분 좋다고. 왜 그러지 마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기분이 좋은 거고, 내가 팔고 올라가도 그래 이게 주식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멘탈에도 도움이 되고. 최악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다 던졌다가 오늘 아침에 왕창 다 사버렸다가 지금 또 물려있고, 이게 최악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소부장 ETF는 괜찮죠. 예. 소부장만큼 또 안정적인 섹터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예. 반등이 뭐 이게 이건 반등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는. 코스닥이 지금 3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뭔 반등이야. 3포인트가 뭐야, 3포인트가. 야, 짜다, 짜, 진짜. 거래소도 아침에 230포인트 떠서 출발해서 14포인트. 진짜 줬다 뺏었죠, 오늘은. 야, 우리네도 올라온다. 또 시총이 좀 작은데.
자, 3월장은 레버리지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장이거든요. 야, 파이브. 나 너무 아깝다. 파이버 프로를 놓친 건 좀 아깝네. 제가 이거를 어제 왜 놓쳤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부담이라서 이런 것들을 그냥 패스를 한 건데 잘 가버리고. 오늘 장 이게 또 다들 내려오니까 많이들 시청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이고, 오늘 장은 참 할 말이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내려오니까 뭐 충분히 어떤 그 장중 내려오는 거는 가능하다라고는 저 역시도 아침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조금 좀 난감하긴 하네. 음전 직전까지 왔네요. 음전 되겠네. 야씨, 트럼프가 타코 했는데 빠지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근데? 거래소에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다시 플러스.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뭐 샀는데 그래요. 뭐 샀는데 조금 샀는데 계속 올려요. 대체 뭐가? 마이너스. 야, 이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나 근데? 너무 했는데? 이건 좀 너무했다. 이제 반등 좀 해라. 아유, 이 정도껏 해야지. 마이너스를 보내. 야, 씨. 뭐 하자는 거야. 더 ENM이 뭐예요? ENM, 더 ENM이요? 이게 뭐야? 이거요? 이거는 뭐 시총 엄청 작은 주식 아닐까? 이제 1000억 넘었네. 그렇군요. 난 안 보는 주식이긴 한데. 예. 뭐 이렇든 저렇든 수익 나면 좋은 거고. 근데 지수가 지금 너무 내려온다. 음전 직전 해도 너무 했네. 음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떤가요? 일본도 좀 되밀리네요 사실은 보니까. 일본 그래도 얘는 플러스인데. 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되밀려요 지금 사실은. 보자. 나스닥 선물 좀 빠지네요. 150포인트. 요게 나스닥 선물. 요게 유가.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예, 좀 많이 빠진 거긴 하네. 야, 다 음전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전. 아유 씨.
야,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했던 거를 풀기는커녕, 그쵸?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 푼다는 게 환매수 얘기하는 거예요, 환매수. 안 하고 있네, 근데. 오히려 더 매도해버리는데, 이 자식들. 아, 플러스 좀 돌려놔라, 진짜. 아, 쉽지가 않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오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느라고 어떤 뭐 뉴스 프로나 이런 걸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다른 나라 선물이나 뭐 아니면 유가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보기는 하나, 이제 전 유튜브 끝내고 좀 뉴스 같은 것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어제 외국인들이 무슨 목적이든 간에, 갑자기 돈을 외국인들이 막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제 새 돈이 들어온 거니까, 미결제가 늘은 건, 외국인들이 갑자기 하방 베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 시장은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웹더독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원래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으면 선물의 BM이 현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물이 주식인데 현물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선물이 메인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지수의 방향성 측면에서 이거를 책 찾아보시면 웹더독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데 이번 유동성 시장은 원래 논리대로 현물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흔히 나오는 소위 그 포지션 플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플레이는 이제 한쪽으로 물량을 쌓아놓고 그쪽으로 지수가 움직이게끔 하는 플레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었다고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의미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는 봐요. 물론 이거를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어제 아무튼 선물로 눌렀단 말이죠. 그 상황에 호재가 나왔는데도 되돌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판매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던 일은 아닌지라 이걸 포지셔닝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그건 확실히. 이게 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은 장 시작부터 그래도 긴장을 하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3월 초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다르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는 제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가는 건 좀 오반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이너스까지 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할 수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얘기하는 사이에 이미 또 반등을 하는데 마이너스 가니까 또 반등을 하네요. 네. 그렇죠. 얘기하는 사이에 반등한 것 같은데요. 아이 마이너스는 선 넘었지.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는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너무했지. 어제 그렇게 빼놓고 트럼프가 5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이걸 마이너스를 보낸다고? 에이. 이래놓고 외국인들이 화면 사주면 딱 좋은데 얘네들 진짜 안 나가나?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급을 보면.
그냥 주식 포션이 너무 높아서 진짜 해지 때문에 그냥 들고 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단순 해지용이라면 큰 리스크는 아닌데 또. 한번 봅시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데 이제 한번 봐야지 뭐. 트럼프가 손 뗄 가능성. 키옥시아 나니아테크. 저거, 이게 나니아테크는 하도, 반도체 아저씨가 맨날 나니아테크. 그래가지고 아주 회사 이름이 되게 친숙하네. 미국이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올 투자증권인가요? 야, 나 그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나 그건 좀 놀랬습니다. 제가 원래 그러니까 시황 관련 보고서는 전 거의 안 보거든요, 원래. 관련 보고서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저는 시황은 나를 믿거든요. 그래서 시황 관련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잘 안 보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니 가끔 봐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다올투자증권인가? 퀀트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매니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날짜를 찝었던데요? 3월 24일 트럼프가 타코할 가능성 높다. 이거를 과거 사례를 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맞췄던데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와, 나 이거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날짜를 맞췄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신기하던데? 아니, 이걸 날짜 어떻게 맞춰?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가 행했던 그 타코가 한 며칠쯤 지나면 하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야, 이걸 맞췄어. 야, 이거 대단해. 그럼 이 보고서에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올 것이단데, 사실은. 여기를 기점으로. 얘가 갖다 놓은 그 몇 개 사례들이 전부 이때가 트리거가 돼서 그때부터 뭐 급반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맞춘 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야, 저거를 어떻게 맞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거든요. 3월 24일이. 그게 오늘이었어요. 이번 타코는 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5일 유예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까는 전쟁을 대체 왜? 난 트럼프가 속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속은 것 같아. 뭐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빡 해가지고 그 지도자 죽이고 하면은 이란 내에서 내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되게 손쉽게 끝날 수 있다. 라고 뭐 이스라엘 모사드가 엄청 꼬셨다면서요. 트럼프를. 거기에 당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한테 좋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저것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저것도 사실 웃긴 거죠. 예. 그 애널리스트가 돼서 어떤 이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제 트럼프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좀 웃긴 거죠. 제가 볼 땐 당한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트럼프한테 좋을 게 없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금리, 이거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트럼프는 이 국채금리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러면은 금리 인하를 못 하니까요. 심지어 금리 인상까지 지금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모든 출발이 이란 전쟁 때문인데 트럼프가 이걸 진짜 원했을 거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당한 것 같은데 빨리 끝날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지 않나.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게 생겼는데. 아니 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호르무즈 관세라고. 야, 트럼프가 관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 이란에서도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를 뭐 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또 다른 이름의 관세구나. 호르무즈 관세. 야, 이제 상호 관세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호르무즈 관세를 전쟁을 일으켜서 만들었구나. 어, 예,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어떤 성토를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변동성 솔직히 너무 심하고요.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그 뭔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극대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사실은 전략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변동성이 심할 때는 레버리지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를 절대 안 쓰면서 최대한 나눠서 한다라는 입장으로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딱딱딱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견딜 체력은 각자 알아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이 끝나고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뭐 투자자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하루하루 매일 수익이 나고 싶을 텐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죠. 그것보다는. 저도 너무 피곤하네요. 이거 오늘 또 가뜩이나 피곤한데 10분 일찍 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이제 요때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20분이나 더 해야 되네. 아, 다시 피곤하다, 피곤해. 장이 좋아지면 뭘 봐야 되나? 그거는 한번 각자 제가 같이 찾아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가단은 저는, 시장의 불안은 반도체가 잠재워주고, 시장의 업사이드는 바이오가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로봇과 광통신과 우주항공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간다고 보는데, 로봇은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최근에 계속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는 건 광통신. 광통신. 제가 연말부터 주목을 했지만, 최근이 제일 핫하잖아요. 그럼 광통신은 꼭 봐야죠. 그리고 우주항공이 은근히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전 우주항공도 그래서 조금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캔코아 한번 볼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일봉 보면 그냥 뭐 한 두 달 조정 받았구나인데 이제 주봉 보면 야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조정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위치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우주항공이. 물론 HVM 같이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제일 지금 핫한 거는 광통신. 광통신. 우리로가 가더니 오늘은 우리 넷이 가고. 한국 첨단. 오늘은 머큐리도 가고. 근데 얘는 오늘 권리락했네요. 무상 권리락했네. 얘는 근데 이게 내용 보면 다 요즘 강한 빛과전자도 내용 보면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야.
재무도 그냥 그렇고. 근데 시총이 3천억이나 돼. 씨.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쪽이. 옵티코어 정지당했어요? 옵티코어가 뭐지? 이거 나 들어. 옵티코어가 이거죠. 얘 왜 정지당했어요? 근데 의견 거절 당했네. 옵티코어 의견 거절 당했네.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견 거절. 뭐 정지 사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 뭐 찾아봐야겠죠. 근데 의견 거절 당했군요. 근데 사실 옵티코어 이거 6G 관련주잖아요. 근데 저는 안 보고 있던 주식이기는 해요. 이거 왜 제가 안 봤을까요? 이거 아마 방송에서도 사람들 많이 추천하고 했을걸요? 옵티코어. 저도 이거 바닥에서부터 보던 주식이긴 해요. 여기서부터 차트는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주식인데, 이 회사를 공부해보고 나서 저는, 나 이거 안 할래가 됐는데, 사실 제가 2,000원대 보던 주식이라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 1월달에 진짜 세더라고. 근데,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여기 최대 주주가, 여기 뭐 블랙 마운틴 홀딩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타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찝찝해요. 최대 주주가 조금 찝찝한 애들이라서 저는 별로 그래서 안 보고 있던 주식인데, 감사 보고서에서 걸렸네. 뭔진 모르겠지만 의견 거절. 간보 시즌에 항상 이런 게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경락이 형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광통신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더니 옵티코어 얘기를 하길래, 형 그거 최대 주주 이상한 애들 같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랬더니, 그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뭐 단타 치고 팔아야지 뭐 이랬는데, 차트 보면 이뻐요. 차트 보면. 근데 지금 약간 광통신 이쪽이 시장에서 약간 어떤 새로운 테마나 혹은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호전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얘가 되게 상징적인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 심지어 얘를 기관이 이 자리에서도 막 사고 있잖아요. 1,000원짜리가 6만원을 가는, 6개월 만에 진짜 1,000원짜리였거든요. 1,000원짜리가 6만원을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되게 많다. 사람들은. 근데 감사 보고서는요, 원래 진짜 멀쩡한 기업도 맛가게 하는 게 감사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여튼 간보 시즌은 사실상 끝이 나기는 했는데요. 그럼 뭐 잘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개별적으로. 환기 지정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기라는 게, 우리가 보면 뭐 투자 주의가 있고 투자 경고가 있고 투자 위험이 있죠. 이건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환기가 있고 관리가 있고, 그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보 시즌이 되면 최악이 의견 거절이에요. 이고, 그리고 지금 하이젠이 그런 케이스인데, 내부 뭐
감사제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적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최악은 아니에요. 대신 이런 거 이제 걸리고 하면은 환기가 되죠. 환기 그냥 단어 그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알리는 거고, 이거는 보통 그 내부적으로 해소하면 풀려요. 시간 지나면. 사실 관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환기나 관리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관리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환기는 그것보다는 치명적인 이슈는 아닌데 어떤 제도적인 것에 뭐가 걸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기가 되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요. 저는 환기를 그렇게 리스크한 이벤트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간 지나면 환기는 뭐 다 풀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환기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뭐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관리 종목. 여기 나오겠죠. 이제 환기업 없나? 얘네들은 관리 종목들이고, 여기 환기이네, 환기. 심지어 CS 베어링 이것도 환기 종목이에요. 최근에 풍력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UTI도 있네. 근데 얘는 뭐야, UTI? 아, 얘는 이번에 된 거네, 환기 종목이.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얘 케바케예요. 그래서 얘 차백신 이것도 이건 주의구나. 얘는 지금 소룩스에 인수됐죠, 최근에. 하이제너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봐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이유가 여러 가지라서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은근히 치명적이지 않은 이슈도 많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 보면요. 자, 이것도요. 오늘 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전일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미결제를 쌓아가며 매도했어요. 그리고 금일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판매 수죠? 정확하게는. 자, 오늘 아침부터 보면 최근에 강했던 류의 종목이나 섹터들이 부진한 모습이 꽤 관찰이 돼요. 3.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지금 뭐 건설 얘기도 하셨지만 건설, 그리고 뭐 그 뭐냐, 얘 건설이 근데 원전 때문에 간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원전, 뭐 풍력, 태양광, 얘네 뭐죠? 에너지 관련주들. 얘네가 이번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죠. 최근에 전쟁통에도 강했던 애들이잖아요. 얘네도 오늘 좀 부진해, 전반적으로. 아침부터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4. 시장이 치고 나갈 때 뭐가 가야 된다고 했죠? 바이오가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오가 약하잖아요, 오늘. 치고 나갈 때 부각되는 섹터, 대표적으로 바이오인데 약해요. 이런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오늘 시장이 그래서 3월 초와는 결이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고, 광전자 이건 언제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광통신이에요, 혹시? 이거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최대 주주일 텐데 아마. 그쵸? 나카지마 히로카주
맞죠? 나카지마 히로카즈가 최대 주주인데 모르겠다. 그래도 광자가 붙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광자가 붙여야 돼 요새는. 광. 아, 왜 광무는 왜 여기 왜 있냐? 광무야. 참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이 큰 이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오늘 장이 좋았으면 저는 얘네들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봐요. 아침부터 쭉 올라가는 장이었으면. 근데 그렇지는 또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타코라는 게 어쨌든 얘네는 전쟁통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쟁이 끝나도 부각을 받겠죠. 왜냐하면 유럽부터 시작해서 다들 에너지 자립도 올리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 전쟁 때문에 더 부각이 돼서 많이 오른, 오버해서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전쟁 관련 어떤 그 이슈가 좀 약해지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 SK 이터닉스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기한 거는 2만원이잖아요. 2만원 초반. 근데 전쟁통에 한 달 동안 이게 6만원까지 갔잖아요. 오늘도 갔었네, 심지어. 6만 7천원 갔었네. 많이 올랐잖아요. 심지어 처음에 전쟁 이슈가 나왔을 땐 얘도 빠졌었다고요. 2만원까지 빠졌다가 거기서부터 6만원까지 3배를 띄웠죠.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 관련주는 보기는 해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이게 중요성이 꺾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좀 조정 받았다 가겠죠. 저 WTI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똑같고요. 뭐냐면 유가요. WTI 저는 90불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90불 언더면은 괜찮고, 그 다음 90불 이상이면 좀 애매하고, 100불 넘어가면 위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불 언더, 뭐 80 몇 불, 뭐 이렇게 내려와야 시장은 좀 안도를 할 거고요. 100불 넘어가면 워닝이 쳐질 거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뭐 현재 진행형인 거고. 전 90불 기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위로는 100불, 아래로는 90불. 이 얘기도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거기에 좀 비춰보면 어제 트럼프의 타코로 유가가 84불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지금 91불이에요. 또 90불 위로 올라왔죠. 추세도 살아있고. (90불) 언더에서 거래가 돼야 아마 이제 21선도 깨질 거고, 이게 60불부터 올라왔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종국에는 나중에는 80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일단은 현재와 같은 어떤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점은 저는 90불로 잡고 있어요. 보시고 종전이든 휴전이든 해양과 정유, 자, 인플레이션도 예, 걱정이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올라갈 거예요. 처음엔 급등을 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짧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정상화 되더라도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들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이거 다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전쟁 이슈 끝나면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고질적으로 많이 봤던 어떤 지표라든지 뭐 어떤 뭐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또 신경을 엄청 곤두세우겠죠. 전쟁 때문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진짜 정상화가 가능한 건지를 체크를 하고 싶어 하겠죠, 시장은. 그게 포인트,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과정이 다 끝나야 제대로 좀 추세 타고 갈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저는 흘러갈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단 전쟁이 끝나야 뭐 근데 저것도 다 가능한 시나리오고. 전쟁 좀 그만해라 진짜.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한번 훑어보면, 음식료. 아, 그래도 지수가 좀 다시 올라왔네. 다행히도. 그래, 마이너스는 오바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저는 오바인 것 같긴 해요. 마이너스는 오바였다, 애초에 아까. 근데 거기서 반등은 좀 나왔는데, 1% 좋아할 건 아니죠. 예, 어제 선물이 6% 올랐는데, 1%가 뭐냐. 자, 여러분, 저 이제 방송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이벤트를 할 거니까 내일 뵙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30분 됐는데, 잠시 후 5분 뒤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또 추가로 조금 잠깐만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